오늘은 1998년에 출간됐지만 2020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책, 양규자의 모순을 소개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왜 이 책이 다시 베스트셀러로 떠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복고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마음속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죠. 25 진지는 세상이 싫었다. 사랑은 사치 같고 가족은 부서졌고 삶이란 건 그저 흘러가는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다시 이 책을 꺼내 들고 있다. 양규자의 소설 모순. 왜일까? 누군가는 말한다. 요즘은 공감이 팔리는 시대라고. 하지만 이 책이 다시 팔리는 이유는 그저 감정의 기대서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책을 이해받기 위해 다시 찾고 있다. 모순. 그 제목처럼 이 소설은 시작부터 단순하지 않다. 주인공 진지는 가족의 붕괴 속에서 자랐다. 엄마는 아버지의 외도 이후 사라졌고 아버지는 다시 다른 가정을 꾸렸고 진지는 할머니 손에 남겨졌다. 그녀는 자랐다. 냉소적으로, 조용히, 무표정하게. 하지만 마음속엔 늘 물음이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아무도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지? 진지는 스스로 벽을 세우며 살았다. 사랑도 믿지 않았다.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야 덜 다칠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진진의 삶에 사랑이 들어왔다. 상실이 들어왔다. 그리고 잊고 있던 가족의 진실이 찾아왔다. 그 순간부터 진지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걸까? 그녀는 조금씩 벽을 허물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도 세상이 싫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랑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고백은 너무 작지만 너무 커다랗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진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들은 2030 세대다. 진진과 비슷한 나이거나 조금 앞선 시기를 걷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을 본다. 불안한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사랑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은 진진의 말투에 웃고 그녀의 슬픔에 울고 그녀가 끝내 내뱉은 그 한마디에 조용히 숨을 삼킨다. 사랑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한마디에 모든 용기가 담겨 있다. 하지만 모순을 읽는 건 젊은 세대만이 아니다. 40대, 50대 엄마가 된 독자들은 처음엔 진진이었지만 이제는 진진의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 그때 왜 그랬는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딸에게 말 한마디 못 건넸는지, 그 시절엔 이해할 수 없던 선택이 이제는 가슴 깊이 박힌다. 그래서 부모가 된 이들은 이 책을 읽으며 울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서 말하지 못한 감정을 되새긴다. 또 어떤 이들은 할머니를 떠올린다. 진진에게 남은 마지막 울타리였던 그 존재. 그 조용한 사랑과 따뜻한 손길을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다시 자신을 묻는다. 이 책은 그래서 묘하다. 나이에 따라, 위치에 따라 눈물의 이유가 바뀌는 책이다. 20살엔 진진이 되고, 40이 되면 진진의 엄마가 되고, 80이 되면 그 둘을 품은 할머니가 된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책. 그게 바로 모순이다. 이 책은 묻지 않는다. 어떤 삶이 옳았는지, 누가 더 나빴는지. 이 책은 말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래야 한다고. 가족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대신 이 책은 그저 조용히 당신의 어깨를 두드린다. 너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래도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진의 속삭임을 우리의 귀에 조용히 얹는다. 사랑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고백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책은 다시 읽히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책. 그게 바로 양귀자의 모순입니다. 줄거리 요약. 25살의 안진지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처럼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웃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고장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갑니다. 말은 차갑고 생각은 비꼬여 있고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랑 따위는 사치라고 생각하죠. 왜냐고요? 그녀의 삶은 아주 오래전부터 균열이 시작되었거든요. 진진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외도를 저질렀고 엄마는 분노 끝에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빠는 이혼 후 새 여자와 재혼하고 엄마는 사라지고 진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를 키운 건 다름 아닌 할머니였습니다. 따뜻하지만 동시에 너무 조용한 존재. 할머니 곁에서 진진은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며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모순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가장 먼저 무너졌고 사랑은 결국 배신으로 끝났으며 진심은 결국 상처만 남긴다고. 그래서 그녀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들키지도 않으며 그렇게 스스로 벽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와의 만남은 처음엔 평범했고 진지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조금씩 무너져가던 자신의 벽을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그 남자는 진진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 때론 그냥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진진은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두려움이 더 컸거든요. 사랑은 늘 떠나가고 믿음은 늘 배신당하는 거라고. 진진은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때 그녀의 삶에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할머니는 진진에게 유일한 가족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감정 속에서 진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과 진지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뜻밖의 순간 진진은 오래전 떠났던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기억하던 그토록 원망하고 미워했던 엄마는 사실 진진이 몰랐던 삶의 진실을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말합니다. 그때 나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 살기 위해, 정신을 붙잡기 위해 나도 나름의 싸움을 했던 거야. 진진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녀가 외면해왔던 것들, 단정 지어버렸던 상처들 속에도 각자의 진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옳고 그름으로 나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그녀는 점점 달라집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감정을 조금씩 받아들이며 무너진 가족이라는 퍼즐을 하나씩 다시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녀가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모순이라는 이 소설은 이처럼 한 여자의 내면 여행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론 삐딱하고 냉소적인 진진이 사랑과 상실, 오해와 화해, 삶과 죽음을 통과하며 서서히 변화해가는 그 감정의 흐름이 우리 마음에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진진은 마침내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이 싫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사랑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고백은 너무나 작지만 너무나 강렬합니다. 왜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진진처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품고 살아가며 세상의 모순에 흔들리고 사랑이 두렵고 가족이 어렵고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버티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그 모든 혼란과 모순 속에서도 사람은 살아가고 자라나고 다시 사랑하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양귀자의 모순은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더없이 또렷하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지는 우리 마음속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서 세상을 버티고 있는 그 모든 진진들에게 이 책은 말합니다. 당신의 삶이 모순일지라도 그 속에서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제 각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진만큼이나 인상 깊은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엔 안진진이 있지만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 하나하나가 진진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캐릭터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모순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다층적인 감정과 메시지로 이루어졌는지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 소설의 주인공, 안진진입니다. 25살의 진진은 세상에 등을 돌린 듯한 말투와 태도를 지녔습니다. 냉소적이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상처와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진진은 아버지의 외도, 엄마의 실종, 깨진 가정이라는 경험을 통해 세상은 믿을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스스로 벌리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녀는 모순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이 소설을 통해 가족의 진실을 마주하고 사랑의 아픔을 경험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갑니다. 진진은 무너진 세계 속에서 다시 세상을 믿어보려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진진의 할머니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진진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던 존재입니다. 할머니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소박하지만 그 속엔 넓은 포용력과 깊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진진이 아무도 믿지 못할 때에도 묵묵히 옆을 지켜주던 사람, 할머니의 존재는 진진이 끝까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준 뿌리 같은 존재였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진진이 느끼는 상실감은 곧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만큼 할머니는 진진에게 유일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진진의 엄마입니다. 진진은 오랫동안 엄마를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여겼습니다. 아빠의 외도 앞에서 엄마는 아무런 말 없이 떠났고 그 이후 진진은 엄마를 철저히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훗날 엄마와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진진은 엄마가 겪었던 내면의 고통과 그녀 나름의 선택을 이해하게 됩니다. 엄마는 떠나야만 했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싸워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진의 엄마는 이 소설에서 이해받지 못한 여성의 상징이자 진실을 오해한 딸의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를 통해 진진은 어른의 세계를 그리고 여성의 선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인물은 진진의 아버지입니다. 겉보기엔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진진의 상처를 만든 주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역시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다만 그 불완전함을 책임감 없이 행동으로 덮어버린 사람이었죠. 진진에게 아버지는 신뢰와 가족이 깨지는 첫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진은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진의 감정이 가장 복잡하게 얽힌 대상이 바로 아버지이며 그는 진진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존재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진진이 만나는 남자친구입니다. 그는 진진에게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겉보기엔 진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그는 진진의 벽을 두드리고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애씁니다. 진진은 그에게 마음을 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며 사랑의 복잡함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 소설 속에서
사랑이란 감정이 단순히 달콤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용기가 섞인 것임을 진진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모순의 인물들은 각자 자기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진진의 삶에 조금씩 흔적을 남깁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그 누구도 절대적인 악인도 선인도 아닙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야기는 더 현실적으로 와닿고 독자들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진진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세상을 다 믿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어졌다고. 이 고백은 모든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집니다. 모순 속 인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 이 이야기가 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그 이유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깊고도 섬세한 소설 모순을 쓴 작가 양귀자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양귀자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죠. 그녀가 처음 문단에 이름을 올린 건 1980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데뷔작은 이웃집 여자. 그 이후 1987년에 발표한 원미동 사람들로 그녀는 단숨에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 잡습니다. 원미동 사람들은 서울 외곽의 한 동네를 무대로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녀는 사회 구조 속 개인의 이야기, 특히 여성과 가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었죠. 이후에도 숨은 꽃, 희망,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며 현대인의 외로움, 여성의 자아, 가족의 해체와 회복 같은 주제를 꾸준히 탐구했습니다. 양귀자는 그를 통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과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문장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고 서정적이면서도 사회적이었습니다. 특히 모순은 그녀가 작가로서 또 한 번의 도약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1998년 IMF 이후 한국 사회가 휘청일 때 양귀자는 그 불안정한 현실 속 한 여성의 내면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상처와 성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양귀자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이란 존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고. 그래서 내 소설엔 늘 불완전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 말처럼 양귀자의 인물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진짜이고 그래서 더 우리를 닮았습니다. 양귀자는 문단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작가입니다. 그녀의 소설은 세월이 흘러도 낡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안에 담긴 말들이 더 크게 울리는 작가입니다. 모순은 단순한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받아들이며 모순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양귀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이란 존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을 쓰고 싶었다고. 그녀는 늘 완벽한 인물이 아닌 결핍과 상처를 지닌 사람들을 중심에 세웁니다. 그들은 실수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사랑을 피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죠. 모순의 진진처럼요. 양귀자는 한 인터뷰에서 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쓰는 인물들은 세상에서 소외되었거나 혹은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죠. 하지만 그 안엔 절절한 진심이 있어요. 그녀는 세상이 빠르고 시끄러워질수록 문학은 더욱 작고 낮은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학은 누군가의 고요한 속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일이다. 글을 쓰는 건 결국 그 고요한 마음에 닿으려는 시도다. 그래서 그녀의 문장은 크지 않지만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모순은 한 여자의 이야기지만 그 속엔 우리 모두의 이야기,
당신과 나의 흔들림과 이해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능하게 만든 작가 양 기자는 지금도 말없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꼭이요. 고맙습니다.